택시 업체나 이런 데서도 만들고 있기는 한데 우버 택시도 그렇고 네. 시니어 전용 그러니까 콜택시 예를 들면 저희처럼 이제 앱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네. 쉽게 전화만 해도 왜냐면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네. 택시를 요즘은 길에서 잘 못 잡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콜택시도 되게 확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 그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옛날에는 이제 장애인 택시라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맞아요. 문구 자체가 장애인 택시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교통약자 택시로 용어가 바뀌었죠. 이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안 쓰니까. 네. 근데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네. 이 교통약자에는 우리가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불편하다라는 게 어디 이제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신체적인 고통이 있으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동이 불편하시는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택시가 잘 안 그러니까 잡힌다라는 보통 불러놓고 좀 다른 걸 하고 계시면 천천히 오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좀 불편하신 분들도 좀 토로하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뭐 내가 병원을 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일자리가 있다라든지 하다못해 뭐 친구분들을 만나러 가는 경우라도 일반 택시 말고 그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할인이 꽤 되더라고요. 요금 과금이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셔서는 또 다른 분들의 양보를 하기 위해서 일반 택시를 타시는 것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꼭 병원을 가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정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보통 휠체어를 타시거나 이렇게 어떤 걸어다니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넓어야 되잖아요, 차가. 밴이 다니고 그렇죠. 있죠. 그러면 지자체에 전화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신청을 하면 1시간 뒤나 이렇게 일정 기간 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지자체 이런 데 전화를 하면은 그렇죠. 네, 바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직접 문의를 하셔야 되는 걸 알고 있고 각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 누리집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부 통합으로 된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각 지자체 또 농어촌 같은 그쵸, 경우는 다 다르더라고요. 100원 택시가 있습니다. 100원 택시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골에 사시던 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고 하루에 버스 한 대 올까 말까 하잖아요. 그럼 일부 지자체에서는 1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합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그 너무 좀 낭비 아니야라고 하는 건데 그냥 하루에 한 번 버스가 빈 차로 돌아다니는 것보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택시를 타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그쵸. 뭐 진짜 맨날 롤러 다닌다고 택시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오히려 더 절약된답니다. 하긴 거기서는 뭘 살려고 해도 시내로 나와야 되기 되니까. 때문에. 근데 예.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장날은 있는 거네요. 버스가 다니고 장날이 아닌 날은 네. 100원 택시가 다니는 것이 지자체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이 덜하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일본도 이제 그런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나이를 먹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젠가 운전대를 좀 놔야 되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종 일본 사례들을 놓고 보면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삶의 질을 네. 그만큼 중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수명도 길어졌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해도 사실 너무 젊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활동하는 게 더 많아지면서 문화생활 같은 그런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전책들을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무료로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죠. 많고 예. 그 외에도 문화생활 정책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바우처 같은 경우를 이제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통신비 같은 경우는 월 최대 12,000원 정도 할인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알트폰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폰만 그래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뭐 통신이 있어야만 네. 부모님께 한 달에 몇 번 전화하시나요? 저는 같이 살고 있어서 같이 살고 있어서 매일 하고 있죠. 매일 하고 있나요? 저도 일주일에 뭐 서너 번 이상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많이 하시는 편이네요. 예, 저는 막내라 막내라 그러세요? 또 그런 게 있고 또 어르신들은 또 그 전화 또 기다리시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그쵸. 통화를 한다라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통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뭐 특별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돌아다닌다라는 것이 굉장히 조금 어르신들한테는 긍정적이죠. 집에만 있으면 그쵸. 정신적으로도 좀 우울증이 겪을 수 그리고 있지만 집에 있기엔 너무 젊어요, 이제. 그렇죠. 예, 뭐 70대도 너무 젊으시고. 70대, 80대 뭐 그리고 또 요즘 뭐 문화센터 가면 문화센터에 가서 내가 즐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봉사활동 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시네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쓴다라는 것이 네.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문화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뭐 버스를 타고 와도 난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네. 나의 여가를 즐길 거야라고 한다라면 고궁이라든지 국립박물관, 그다음에 국립미술관 같은 경우 이제 무료 입장이 가능하시고 네. 전체적으로 문화 패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인을 좀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음.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뭐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요 ATM기의 수수료가 면제된다라든지 아무래도 현찰 많이 쓰시니까 네. 그런 혜택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들, 그다음에 행사들, 네. 그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우리 그 파크 골프장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한 2천여 개가 있답니다. 그렇게 많이 있어요? 굉장히 생각보다 파크 많네요. 골프장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파크 골프장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골프를 실외에서 치는데 실내 골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쪽 창동이라든지 네. 상계에서는 네. 거대한 스포츠 센터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에다가 실내 파크장을 또 만들어 놓고 어르신들에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육 활동을 보조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활용하신다라면 교통비 저렴하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체육 활동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많이들 아시겠지만 은근히 몰라서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들기는 하네요.